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에서 마약 등 위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지난해 총 2,442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5월 1일부터 메디칼 수혜 자격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50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서류 미비자도 5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시의 노숙자 캠핑 금지 법안이 시행 중이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해 남가주 주요 지역의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더 이상 고가주택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 주택을 지칭하게 됐다고 데일리메일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가정폭력뿐 아니라 성폭력, 데이트폭력, 인신매매 등 여러 종류의 폭력 피해자들 지원하는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오는 일요일 마더스데이를 맞아 타운 내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할인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연방 농무부가 지원해온 공립학교 무료 급식 혜택이 6월 말 중단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체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료 급식이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주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해하고 있습니다. 음식 등의 리뷰 사이트 옐프가 북미 지역 각 주에 한 곳씩 가볼 만한 한식당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들과 잇따라 오찬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긴밀한 얘기가 오갔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인당 학자 융자금을 최소 $10,000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8월 전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반세기 동안 유지된 낙태권 보장 판결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를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0.5% 인상의 빅스텝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도 방문을 원하지만 당장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될 러시아 자동차 회사가 이란 측에 자동차 부품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관련 입법,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호했다고 비판했고 검찰도 헌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번째 낙마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그러나 아파 찬스 의혹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사퇴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차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닉스 선즈와 마이애미 히트가 각각 댈러스 매버릭스와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를 꺾고 먼저 1승을 챙겼습니다. NHL 플레이오프가 시작됐습니다. 레이킹스가 에드먼트를 4대3으로 꺾으면서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여전히 혼조세, 하락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7.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5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뉴스 앞머리에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1368명으로 보고됐습니다. 2000명대에서 많이 내려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말분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LA타임즈가 집계 발표한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어제 발표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 LA 카운티는 5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30% 가까이 급증하는 등 수개월간 감소세를 보인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들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LA타임즈 등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궤도에 현재 캘리포니아주가 올라서고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북가주 샌마테오 카운티 보건국의 커티스 chen 박사는 예상보다 일찍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린 카운티 보건국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고 정부의 새로운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건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지난주 1일 확진자 수는 5,600명을 기록했는데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최근 남가주에서는 독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엔텔로밸리 지역의 카이저 퍼마네테 소속의 전염병 전문가가 독감이 최근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남가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독감 환자가 거의 없었지만 의사들은 최근 H3N2 독감에 걸려 심하게 아픈 어린아이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월의 독감 현상은 이례적이지만 이 이례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하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고 또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도 착용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전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 후유증, 일명 롱코비드 때문에 해고됐다며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맨하튼에서 아마존 패션 분야 브랜드 매니저로 일했다는 브레타니 호프는 뉴욕 남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장기간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고 이를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루 17시간씩 일하며 자살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고 건강이 악화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이 이후 자신을 해고하면서 임금 초과 지급분 12,000여 달러 반납을 요구하는 것이 소장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호프는 소장에서 심각한 롱코비드 증상으로 인해 회사의 휴가 절차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8월 안에 코로나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분을 완전히 만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노동시장에 대해 이같이 예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2020년 코로나 확산 이후 2년여 만으로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일자리 회복에 6년 5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추세가 됩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 여파 직전인 2020년 2월보다 160만 개 정도의 일자리만 부족한 상태인 만큼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4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목표 도달이 가능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안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팬데믹 전염성이 더 강하고 심지어 더 치명적인 변이를 만들어낼 위험에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파멸과 절망의 목소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게이츠는 우리가 이 팬데믹의 최악을 아직 못 봤을 위험성이 5% 이상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교훈은 선제적 계획과 보호 조치가 미래에 닥쳐올 팬데믹을 더 잘 관리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빌 게이츠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팬데믹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수조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쓸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감시팀을 발족해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공중보건 위협을 재빨리 탐지하고
세계 각국의 정보를 신속하게 조직화해 미래의 새로운 질병이 팬데믹으로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파이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팔아 막대한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파이자는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가 급증한 25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의 전망치 239억 달러를 상회한 결과입니다. 1분기 순이익도 78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급증했습니다. 봉쇄 지역이 점차 늘어나는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하루 수십 명 규모의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기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 코로나 확산으로 장기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한국 주재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혼자 살던 A씨가 전체 단지 주민을 상대로 진행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나타나지 않자 집에 찾아간 관리사무소 측은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채 자택에 홀로 머물러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가 봉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안은 현장에 출동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A씨가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상하이 총영사관 소속 영사도 현장에서 현장 조사에 동참하는 한편 객관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의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널드 제공으로 5월 3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도 남가주의 출근길은 짙은 구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후가 들어서 거치기 시작하겠고 늦은 오후에는 맑은 날씨 볼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는 곳도 있고 일부 지역은 어제보다 약간 낮아지겠습니다. 수요일이 내일은 보다 맑은 날씨와 함께 낮 기온이 10도가량이나 높아집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80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평균 기온을 웃도는 낮 기온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토요일에는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56도, 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79도, 55도, 해안 지역은 65도, 5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고 포근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9도, 낮 최고 기온 77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50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까지 포함한 저소득층이 일반 메디칼 수혜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부터 50세 이상 가주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일반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로 1인 기준 월소득 1,563달러 이하, 2인 기준 월소득 2,106달러 이하, 3인 가족 월소득 2,648달러 이하인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가주는 지난 2016년 미성년 서류 미비자들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어서 2020년에는 대상을 26세 미만으로 확대했고 이달 1일부터는 50세 이상 서류 미비자들까지로 수혜폭을 확대했습니다.
일반 메디칼 가입자는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전문의 치료와 건강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응급 메디칼은 응급 상황에서 응급실 사용에서만 적용되고 일반 진료나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1일부터 일반 메디칼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응급 메디칼은 5월 1일자로 자동 중단됩니다.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를 위한 LA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마이헬스 LA에만 가입한 경우 메디칼 확대법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90일 후에 혜택이 중단됩니다. 65세 이상은 시니어 메디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살고 있는 집 한 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 대는 제외되며 현금과 은행 통장 잔금, 개인 $2,000, 부부 $3,000 이하여야 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민 신분과 연령에 관계없이 가주 내 모든 주민으로 메디칼 수혜폭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칼 신청이나 관련 문의는 타운 내 이유케어 클리닉 전화 213-427-4000번 혹은 MCCN 213-263-2100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2020년도는 LA 살인 사건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PD가 공개한 최신 자료 결과 팬데믹 시작인 지난 2020년과 21년 급증했던 강력 사건은 다소 줄었고 오히려 살인 사건은 늘어났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LA에서는 12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 발생한 살인사건보다 6건이 더 많은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모두 39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2006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지만 올 들어서 지금까지 전년 대비 더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모어 LAPD 국장은 권총과 소총에 대한 접근이 쉬우요 갱단과 연루된 거리폭력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총격 사건 발생률이 높고 인명피해라는 이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마약 등 위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크로스타운은 LA 카운티 보건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LA 카운티에서 총 2,442명이 위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7년간 매년 증가했고 특히 2019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에는 1,059건이었던 것이 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됐다라고 상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금지 약물이나 마약을 처음 접하는 젊은 층이나 초보자뿐 아니라 장기간 사용자의 사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의 노숙자 캠핑 금지 법안이 유명무실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지적했습니다. LA타임즈는 지난해 7월 LA시의회에서 노숙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통과돼 법제화가 됐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노숙자 캠핑 금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도와 차량 진입로, 고가도로 같은 공공시설 인근과 일반 건물 입구에서 잠을 잔다거나 누워있거나 또 개인 물건들을 늘어놓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특히 학교와 타가시설, 공원, 도서관 같이 민감한 시설에서는 500피트 이내에 노숙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24곳 이상의 노숙금지 장소를 방문해 봤더니 각 장소마다 노숙금지안의 시행 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노숙 캠핑이 훨씬 더 늘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과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봉사활동 인력 부족과 또 노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쉘터 부족 때문에 노숙금지 법안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칼스텟 LA에서 진행된 LA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는 리 카루소 후보를 비롯한 조브 스카이노 시의원, 그리고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 케빈 드레온 시의원,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 등 현재 지지율 상위 후보 5명이 후보 토론회에 나섰습니다. 모든 포문은 리 카루소 후보에게 향했습니다.
마크 퓨어 검사장은 카루소 후보와 차별성을 두는데 역점을 뒀고 전직 경관 출신의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도 카루소 의원을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NBC 뉴스는 토론회와 관련해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 중인 후보들에게는 이번 토론회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이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LA시장 선거 초반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과 함께 투톱을 달릴 것으로 예상됐던 케빈 드레온 시의원의 공격도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UC 버클리 정부연구소와 LA타임즈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LA시 유권자의 45%는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카루소 후보는 24% 지지율로 시장 선거 후보군 중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었고 캐런 베스 후보는 1%포인트 뒤진 23%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처럼 LA 시장 예비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토론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토론회마다 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방청객이 더 이상 경찰이 필요 없다고 혼란을 피웠고 후보들을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고성을 질렀으며 지난 1일에는 교수이자 흑인 인권운동단체 BLM 리더가 초대권 없이 입장하려고 하다가 저지를 당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칼스테이트 LA에서 열렸던 LA시장 후보 토론회 시작 직전에 해당 학교의 교수이자 흑인 인권운동단체 블랙 라이브즈 매럴의 리더 멜리나 압둘라가 초대권 없이 입장을 하려다 체포되는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압둘라는 입장을 저지당하자 토론회에 참석했던 LA시장 후보자들인 캐런 베스 연방하원의원과 케빈 들레온 시의원,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을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캐런 베스 하원의원과 케빈 들레온 시의원과 20년 넘는 시간 동안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한 압둘라는 이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캐런 베스 하원의원은 어제 당시 누가 쫓겨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고 압둘라는 토론회장에서 퇴장을 당한 뒤 체포됐으며 현장에서 곧 풀려났습니다. LA 시장 선거 후보들에 대한 후원금도 많은데 거액의 사죄까지 투입되면서 역대급 돈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리카르소 후보 역시 억만장자다 보니까 2250만 달러의 개인 자산을 현재 LA 시장 선거 캠페인에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LA시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4월 23일까지의 LA시장 선거 후원금 현황에 따르면 리카르소 후보가 2,307만여 달러로 단독 1위, 이 중 97.5%인 2,250만 달러가 사재입니다. 개인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2위는 기업가 레밋 바마 후보로 올 들어 250만여 달러, 지난해부터 총 419만여 달러를 모았습니다. 3위 캐런 베스 연방 하원 후보는 올 들어 105만여 달러, 지난해부터 304만여 달러를 모아놨습니다. 캐런 베스 후보의 경우는 사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반 후원금만 따지면 1위입니다. 하지만 억만장자인 카루소가 추가로 사재를 투입할 전망이라 자금 경제는 계속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카루소 후보는 당초 LA시장 후보에 출마할 당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과 2명의 현직 시의원 후보, 이 케빈 디레온과 조 부스카이노,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 등 강력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카르소는 유일한 사업가 출신의 후보라는 점이 시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면서 돌풍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또 정치인들에게 많이 지쳤다는 얘기죠. 지난달 28일 LA타임즈는 억만장자 카루소가 시장 선거에 투입한 사재는 전례 없는 액수인 가운데 예비선거를 5주 정도 남겨낸 시점에서 다른 모든 후보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8일 마더스데이를 맞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남가주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도 특수를 겨냥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가 이번 주 일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제 팬데믹이 전환기로 접어들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번 마더스데이에 남가주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이 특수를 벼르고 있습니다. 남가주 내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은 마더스데이를 전후로 앞다퉈 다양한 할인과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내놓고 고객을 맡고 있습니다. 올 마더스데이 효도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은 단연 마사지 체어입니다. 미주에서 고가의 마사지 체어 구매층이 두터워진 탓입니다.
카오나 마사지 체어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해 마더스데이 당일인 오는 8일까지 EM8500, 카파, SM9300 세 가지 중 하나를 구매할 경우 LED 뷰티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재현 카오나 마사지 마케팅 팀장은 최근 한인들의 마사지 체어 문의와 더불어 구매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매장에 들려서 카우나 체어를 구매하시면 100% 근적외선으로 구성된 LED 뷰티 마스크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격은 2,500불 정도 상당의 선물이고요. 마더스데이를 맞아 효도 선물로 스킨케어 패키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닥터케이 메디스파는 마더스데이인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6월 30일까지 2달 동안 다양한 시술을 $500에 받을 수 있는 가정의 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피부관리 주사 시술, 레이저 시술 등 다양한 피부관리 시술들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술 외에도 산삼 공진단, 경옥고 등 건강식품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김은희 닥터케이 메디스파 원장입니다. 그중에 지금 500불 이벤트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지친 사람들한테 주는 에너지 주는 산삼공단 경옥고, 그다음에 남성들을 위해서는 턱수염 제모 레이저 4번에 500불, 그다음에 여성들을 위해서 샤넬 물광, 스칼렛 이렇게 해서 500불씩도 해드리고 있죠. 마더스데이를 상징하는 꽃 카네이션을 활용한 상품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타운 내 베이커리 콘체르토는 마더스데이를 맞이해 오는 6월부터 8일까지 마더스데이 케이크 기획전을 마련해 카네이션을 디자인으로 테마로 하는 케이크를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황다운 콘체르토 매니저는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마더스데이 케이크 프리오더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우선은 마더스데이 케이크 기획전을 열고 있는데, 케이크가 이제 그 카네이션으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 케이크예요. 컵케이크 세트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프리오더를 하시면은 10%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타운 내 식당들도 이번 주말 가족 단위로 외식을 하러 타운을 찾는 한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활기찬 분위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LA시와 각 지방정부가 아태계 단체와 공동으로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주민들의 이민 역사와 문화, 희생, 사회발전 공로 등을 기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당장 오늘 LA시청에서 에리카 세트 LA시장과 존리 시비지구 시의원 등이 LA날 선포식을 열 예정입니다. 아태 문화유산의 달 LA날 선포식을 열 예정입니다. 또 5일부터 13일 LA 일대 극장에서 아시안 퍼시픽 영화제가 진행되고, 오는 7일 제1회 벨리 아시안 문화축제가 이 피어스 컬리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 12일 오후 3시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스트리밍 라이브 콘서트가 진행되고요. 22일 다운타운 LA 마켓에서는 LA 지부 등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이 참여하는 음식 문화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LA 총영사관이 한인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SNS 구독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의 제공과 한인사회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온라인 활동을 통한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총영사관 공식 SNS 채널 구독 캠페인을 6월 5일까지 개최하는 것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게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데이트폭력, 인신매매 등 여러 종류의 폭력 피해자들 지원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캐서린 염 한인 가정상담소 소장은 5월부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가정폭력 부서를 폭력 피해자 지원 부서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폭력 지원자 지원부서의 김선희 프로그램 매니저는 부서명 변경을 통해 커뮤니티의 폭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가정폭력뿐 아니라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가정상담소가 초창기부터 이어온 주요 사업으로 2013년 전담부서가 출범하면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6년 동안 LA시에서 전동 스쿠터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차량이나 자전거 부상자의 전국 평균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달 UCLA가 발표한 연구 결과 LA 한국에서만 100만 명당 전동 스쿠터 부상자가 약 115명으로 100만 명당 오토바이 부상자 약 104명보다 많게 나온 것입니다. 연구원은 LA에서 전동 스쿠터 이용자가 수백만 명으로 증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고의 심각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쿠터 부상자는 2018년 이전에는 1년에 13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595건, 2019년도에는 672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연구원은 사고 시 전동 스쿠터가 오토바이보다 덜 치명적일 수는 있지만 전동 스쿠터의 부상률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10번 노을선상입니다. 버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사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선상 팔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중간 레인에 자동차 범퍼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118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선상 썬랜드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슬러레인에 대형 트레일러 부품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405 사우스 선상입니다. 벌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관 내 회람안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은 일부에 자세히 소개해드렸죠.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인 이정표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는 얼리토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법은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 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대법관 4명이 작년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얼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으며 여기엔 아직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얼리토 대법관은 2006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하면 이후에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사상 초유의 결정문 초안 유출에 대해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낙태할 권리를 더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초안의 내용이 충격적이지만 이 초안이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대법원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의 신문들은 미국에서 대법관의 내부 논의 내용이 정식 발표 전에 외부로 유출된 것은 이번이 현대사법 사상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정치적인 외풍과 동떨어진 채 내부 논의에 대한 철통 보완을 지켜왔지만 결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우호적인 여론 조성이나 의제의 선점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빈번하게 내부 문서가 유출되는 백악관이나 의회 분위기와 구분되는 점입니다. 한편 이 소셜미디어에는 유출자의 의도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먼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나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 낙태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여론으로 이 흐름을 뒤집기 위해 유출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정반대로 보수 성향의 대법원 내부 관계자가 유출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른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논란의 초점을 대법원의 결정문 초안 유출 논란으로 돌리려 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 융자금 탕감안을 8월 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인당 학자 융자금을 최소 $10,000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8월 전에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방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50,000까지의 학자금 탕감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탕감 규모는 $10,000로 줄이는 대신 탕감 대상자를 주립, 공립대학 졸업생뿐 아니라 사립대학 졸업자도 포함시키는 등 탕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학자 융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졸업생 중 3분의 1인 1,500만 명은 부채 전체를 탕감받는 혜택을 얻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학비를 다 내고 학교 다니는 애들은 뭐냐라는 반론도 큽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를 거쳐서 기준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 과감한 보유자산 축소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른바 빅스텝을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 5일 새벽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금융시장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거보다 빠르게 보유자산 축소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유자산을 매달 $100억 줄이기 시작해 점차 $500억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 정권을 대거 사들여 보유자산이 약 $9조, 우리 돈으로 약 1경 1,392조 원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연준이 최근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이 고려하고 있는 월 최대 보유자산 감축 규모는 $950억.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유자산 축소 사례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보유자산 월별 감축 규모가 수개월 내에 최대치인 $950억 도달할 것으로 보여 과거 1년에 걸쳐 월 $100억에서 $500억로 차츰 늘어난 것에 비해 감축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유자산의 전체 축소 규모도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엔 2년에 걸쳐 $8천억, 우리 돈으로 약 1,012조 원을 줄였지만 현재 연준 내부에서는 3년에 걸쳐 $3조, 우리 돈으로 약 3,800조 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연준은 2017년에는 보유자산 축소에 들어갈 때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평소 인상폭의 2배인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7년 당시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연 2% 내에 있었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선택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후폭풍이 어느 정도가 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물가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를 포함해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면서도 관세가 최우선 수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는 로스앤젤레스 멜켄 연구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어떤 정책 전환이든 중기 목표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관세 인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부과해왔던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동서부 컨퍼런스 1위 팀인 마이애미 히트와 피닉스 선즈가 2라운드에서 각각 첫 1차전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마이애미 동부좀 먼저 볼까요? 마이애미는 홈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2라운드 1차전 필라델피아 76서스와의 경기에서 106대 9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이애미의 뱀 아데바요의 활약을 앞세우면서 4위 팀, 정규 시즌 4위 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홈에서 첫 판부터 승리를 거두어 일단 1차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지미 버틀러가 15득점, 아데바요가 24득점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팀의 대들보이자 득점왕 조엘 엠비드의 부상 공백으로 끝내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엠비드와 함께 팀을 우승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임스 하든은 정규 시즌 평균 기록에도 못 미치는 16점을 그치면서 팀 패배를 그냥 쳐다만 봐야 했습니다. 한편 피닉스 선즈는 댈러스 매버릭스를 121대 114로 꺾었습니다. 이 피닉스 선즈 애리조나 풋프린트 센터에서 4위 팀 댈러스를 이같이 121대 114로 물리친 것입니다. 댈러스의 루카 돈치치가 무려 45득점이나 넣고 리바운드 12개, 어시스트 8개를 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데빈 부커가 23득점, 크리스 폴이 19득점,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턴이 25득점을 올린 피닉스 선즈는 1차전에 기분 좋게 승리했습니다. 왼팔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토론토 류현진 선수의 마운드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몬토요 감독이 류현진이 오는 토요일 마이너리그에 등판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지난달 17일 오클랜드전 이후 3주 만에 실전 복귀인 셈입니다.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류현진으로서는 눈에 띄게 떨어진 직구 구속과 또 무뎌진 주무기 체인지업의 위력이 다시 살아나야만 선발진에 합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토론토는 지구 선두 경쟁 중인 양키스와의 3연전 첫 경기에서 2대3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토론토는 체프만의 홈런성 타구가 외야 호수비에 잡히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아서 양키스의 10연승을 허락했고 두 팀의 승차는 2게임 반차로 벌어졌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스탠리컵이라고 하죠. 이 스탠리컵 NHL 플레이오프도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1라운드가 시작된 가운데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LA 킹스가 에드먼튼 오일러스를 4대3으로 꺾고 일단 시리즈 전적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차전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이 좋죠. 그 외에 보스턴과 캐롤라이나 경기는 캐롤라이나가 5대1로 승리를 거뒀고 토론토와 템파베이의 경기는 토론토가 5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템파베이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데 완패를 당했네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미네소타를 4대0으로 꺾고 1차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킹스가 이렇게 플레이오프에 오른 반면 거의 조꼴찌를 했던 애너하임 덕스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의 영국 현지 팬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홍보활동을 시작합니다. 공사 측은 구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호스퍼 홈구장에 손흥민이 등장하는 한국관광 홍보 영상을 이달까지 띄우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장 LED 패널에는 한국 방문 여행이 다시 시작됩니다라는 홍보 메시지가 송출되게 됩니다. 관광공사는 경기장 관객과 전세계 TV 시청자를 포함하면 이들 광고가 약 6,6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 구단은 오는 7월 프리시즌 투어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토트넘 방안의 공식 후원자로서 이 방한 기간에 열리는 친선 경기를 관광 상품과 함께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 6월에 출범을 앞둔 리브 인터내셔널 골프 시리즈 화제가 되고 있죠. 세계 랭킹 100위인의 선수 가운데 15명 정도가 출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리브 골프 인베스트먼트의 그렉 노먼 대표는 ESPN과의 인터뷰에서 200명이 넘는 선수가 대회 출전 신청을 했고 세계 랭킹 100위인의 선수가 15명 정도, 그리고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선수도 2명 정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6월 9일 런던에서 개막전 1라운드를 치르는 대회에는 총 상금 2천만 달러, 보너스 상금 500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총 8차례 곳곳에서 대회가 열릴 예정이고 48명이 컷 탈락 없이 대회를 치르며 우승 상금 400만 달러를 줄 예정입니다. PGA 투어와 유러피언 투어가 양분하는 세계 골프계 구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 미켈슨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필 미켈슨은 3천만 달러 선금을 받은 것으로도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